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재는 오늘 기본서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요. 오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취득세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 또 깊은 내용들, 지난 기본이론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 또 이렇게 새로 추가해서 배우고, 그래서 또 물론 또 기본이론 때 배웠던 내용들 다시 중첩해서 다시 또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배웁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내용들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오늘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과세대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의 특징, 성격, 우리가 사실주의, 실질과세 원칙 살짝 배웠고요. 현황부가 원칙 봤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래서 취득의 개념 유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취득세는 근데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또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는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원자는 선박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원시 과세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거지 승계 취득할 때는 과세가 됩니다.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가 간주 취득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의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됐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과점주주란 자가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전체 이 법인의 주식 총수 중에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자의 주식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취득세 어디 있었지? 자, 우리 보니까 취득세요. 어디였어요? 과점주주 취득하고 있죠? 자, 봅니다. 과점주라는 자가 주식 취득했을 때, 하여튼 요거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때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 납세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자,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설립 시 40% 주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40%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납세의무 없다는 거. 처음부터 독과점업자하고 세운산을 시킨다.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업자하고 세운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처음부터 이거 억제하면은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 없고, 그 다음에 20%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60%가 됐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인가?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60%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된다.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근데 자,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과정은 생략하고 80%였는데, 자, 그 다음에 60%로 줄었다가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이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원래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지만 자 이런 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 자 증가된 날을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이 최고 비율이 만약에 이게 자 80%였다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인가? 몇 프로입니까?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요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야지 늘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증가가 없을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70%였다가 60%로 줄었다가 80%가 됩니다. 지분이 20%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역시 최고 비율이 만약에 자 70%였다. 자 이때는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인가? 몇 프로입니까? 자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자 80% 늘어났죠? 몇 프로요? 10%.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증가분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10%를 과세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몇 프로요? 10%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했었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70%였다가 40%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60% 과점주가 다시 됐습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인가? 몇 프로입니까?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죠? 없습니다. 증가가 없으니까 이런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열거된 것에 한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봅니다.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네, 좋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그럼 오늘 114페이지 취득세 대상인데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은. 근데 취득세 대상은 자 보세요. 우리가 갑이라는 어떤 한 7080 세대의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기본 이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7080 세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린 시절에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죠. 근데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키웠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켜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 3인칭 전지적 관점에서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을 팔고 항공기를 타고요. 제가 김해공항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이쪽 출신 수도권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희 친정에 포항공항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쪽 출신 어떤 분이 저희들은 포항공항 이용 안 하고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하고 맨날 바다 보면서 소일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리운 바다 성삼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소개해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배었다. 뭐 이런 식구도 나오고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자, 이 사람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다 보니까 부인이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습니다. 어권 취득해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위험하고 그래서 다른 일 없을까 그래서 양식업권도 취득해서 양식업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 갔죠. 그래서 강원도 정선이요. 자,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인연도 얘기 드렸고 그때 들었던 어떤 기차 안에서 열차 제가 바다 보러 강릉 가는 열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앞자리에 앉은 어떤 애하고 죽이 맞아서 고안읍에 사는 애였죠. 그래서 고안읍에 내려가지고 허름한 여인 속에서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밤새 얘기하면서 술 마셨다가 전 새벽에 바다 보러 가고 그랬던 생각, 그랬던 얘기도 해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죠. 그 이쪽 탄광촌의 초딩들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 시냇물 그릴 때 검정색으로 다 칠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그랬었냐고 했는데 3분 정도를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으시면서 자기들은 초등학교 때 진짜 시냇물을 있죠. 시냇물은 검정색인 줄 알고 검정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 탄광촌에 사북고안 태백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강원랜드 와가지고 여기서 카지노 하다가 사북고안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그래서 광어권 취득했어요.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요.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의 집단이죠. 이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 장치하는 기계 장비. 그래서 이 스토리인데, 자, 압축해서 다시요.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하기위해서 폐강사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상을 딱 잡고 있어야죠. 나중에 재산세 과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또 양도소득세 과세상 이런 것과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를 또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 중에서는 취득세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양식업권, 또 광어권 이런 것들이 또 대상이 되고, 또 회원권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계 장치가 아니라 기계 장비가 대상이고, 임목, 수목의 집단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무리를 떠다니거나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제목만 아시면 되고, 차량,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한한다 이렇게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동차에 한하지 않고 원동기 장치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뭐 기차, 궤도 기차, 케이블카 뭐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요. 하여튼 토지 건축물 범위를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자세히 또 한번 살짝 또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스토리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여러분? 토지, 건축물 팔고요. 그 다음에 뭘 타고요? 예? 뭘 타고? 항공기. 자,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자,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이런 거 건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상을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상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인데 당연히 토지 건축물이고요. 이 건축물 보시면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자, 여기 토지 또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가지고요.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자, 승강기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이게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이건 건물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자, 또 그 다음에 어떤 수강생분이 여기 주택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물에는 항상 우리가 건축물에는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주택과 건축물을 구별해서 과세 대상에서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열거하지 않는 한은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자, 취득세에서 그렇고 따로 열거하지 않으면 이 건축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주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나중에 이제 세율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과세상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건축물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고요, 시설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량 개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등이 있는 거고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다 대상이 되고요. 또 권리 중에서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세 가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권리 중에서는 세 가지. 자, 어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대상입니다. 회원권 5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그러면 토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유수면을 매립간 척합니다. 그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있죠?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뭐 단순한 예규가 이런 거 있는데 단순한 토사의 채취는 취득세상이 아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모래 푸고 흙 풀 때마다 취득세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건축물에는 무허건축물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범위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처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 보시니까 114페이지입니다. 과세 대상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곳에 한한다 그랬는데, 즉 취득세는 금방 우리가 봤던 이렇게 열거된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거기 5번째 줄인가요? 부동산, 차량 개장비 또는 항공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형광펜으로 줄글은 안 그으셔도 되고요. 이거 당연한 거지.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무엇에 따라 과세하세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등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4페이지 왼쪽에 보니까 날개 보조단에 보니까 건축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실질과세원칙상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115페이지 토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 살짝 밑줄이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들이요. 거기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크시설이라는 게 도크시설인데 요걸 갖다가 명칭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독으로요. 독. 자, 이렇게 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 도크가 이게 좀 안 좋은 건가? 자, 이게 저 도크하구나, 도크나 독이나 그래서 영어 요걸 읽을 때 영어로 읽을 때 DOK 이걸 읽을 때 그냥 도크라고 읽기도 하고 독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어떡하나 이걸 한글에서는 독으로 우리말에서는 한글에서는 독으로 이걸 또 바꿨어요, 명칭. 근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독이라고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항아리 장독대 독이 아니라 여기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듣고 갑니다. 자, 도크가 독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 건축물 그 범위가 나오는데요. 그 1번에 보면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그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것들 읽어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고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그래가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인 취득세상이 되는데요. 레저 시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골프 연습장 밑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할 때 지방세에서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이렇게 연결해서 항상 떠올립니다.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레저 시설 대상인데 골프 연습장은 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어떤 회사 모의고사 보니까 뭐 저 19타석 취득세 대상 아닌 거 그래가지고 19타석의 골프 연습장. 자, 아니죠? 그런데 치사하게 그렇게까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이런 시설물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3번 내려와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는 종전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 얘네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니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 범위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넘어가면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요. 얘네들은 다 제목만, 이 스토리텔링으로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보조단 보니까 116페이지 왼쪽에 보니까 보조단의 첫 번째 거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물바다 건조는 선박.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해요?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기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등에서요. 광어권 이런 것들 쭉 있는데 117페이지 보시면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출원에 의해서 광어권도 그렇고요. 아래 내려오는 어업권이나 양식어권도 그렇고요. 얘네들 권리들은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그래서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데 제가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 광어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처음으로 원시 취득할 때 있죠. 처음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뭐한다? 면제예요. 그래서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제목만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을 우리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118페이지 갑니다. 118페이지 보니까 중요기 출문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풀었었는데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그런데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답 나왔네요.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2번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세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비교도의 특강 같은 것을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건데 한눈에 보면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비교 정리하도록 제가 비교도의 세법 특강을 통해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다만 그 전까지는 이론을 계속 배워서 우리가 이제 배워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때도 이제 이런 것들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대상들을 한 번에 다 비교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일단은 지금은 취득세 대상에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대상입니다. 중요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간주 취득이죠? 예,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니은번은 우리가 비과세에서 나오는 건데 미리 알려드리면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냐는 임시건축물 사실상산 제외하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부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우리의 취득세는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 등록, 허가등과 뭐예요? 무관하게 과세가 되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과세가 됩니다. 리을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차기항선의 경우만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이런 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119페이지 03번 테마 납세무자입니다. 별표 3개 하셔야죠. 그래서 납세무자는 요거는 시험에 납세무자는 올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이 대비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봤나요? 아직 안 봤어요? 이번 일요일 봐요? 그렇구나. 자, 어쨌든 전국 모의고사 보면은 뭐 첫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그 점수는 뭐 평균 어떤 수강생이 뭐 다른 곳에서 모의고사를 보고서 평균이 굉장히 인생 최악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멘붕이 왔다 그러면서 다른 평균이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예상하고 있느냐 모의고사 이렇게 하는데 첫 모의고사요. 2학년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평균 근데 원래 전체 평균이 한 35점 내외예요. 원래 전국 평균이 35점 내외로 나오는데 되게 보면 근데 거기서 2학년을 제외하고 그러면 진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처음 그 공부 도전한 분이 첫 모의고사를 봤다? 그럼 한 평균 32점에서 35점 사이고 거기 2학년이 포함되니까 35점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30몇 점 맞았다. 자, 자녀들이 30몇 점 맞아. 이런 이 녀석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30몇 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만약에 40점 중반대가 나왔다. 모의고사 봤는데 평균이 1차 과목이 평균 40점대 중반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업 들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2차 과목이 45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에요. 50점대 나왔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그 진짜예요. 우수한 학생이고 6점 넘었다. 2학년입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들. 6점 넘었다 2학년이에요. 뭐 말로는 뭐 학원만 처음인 거지. 학원만 처음인 거나 인강으로 공부했던 분들이지. 자, 그런 분들이지. 처음 그 공부했는데 지금 6점이 넘는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아주 우수한 진짜 뭐 그런 학생이거나 진짜 대부분은 그냥 2학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들 그렇게 하면서 합격하는 거니까요. 119페이지 봅니다. 03번 테마 납세무자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요. 한번 볼까요? 그 본문 한번 보고요. 참 교재.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예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인데요.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된다.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자 이거 납세무자가 됩니다. 납세무자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무자인데 취득세는 부동산 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1번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경우.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원 측상 사실상 취득자예요. 그래서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요.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다만 근데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 사실상 취득한 자리 공부상 취득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X입니다. 또 다만 근데 취득세는요. 원시 취득자든 승계 취득자든 다 납세무자가 되는데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요.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차기, 항, 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 교재 여러분들 1번 사실상 취득자 보시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만 밑줄이요. 그리고 여러 법들이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양식산업발전법 다음에 등이 나오죠. 등.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계속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밑줄 쫙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한마디로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거기 제목 사실상 취득자 옆에다가 공부상 취득자의 한 X에 넣으세요. 공부상 취득자의 하나여 납세의무자 된다면 틀려요. 공부상 취득자의 하나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자가 되는 경우 말씀을 드렸고 거기 119페이지 보조단에 자 차기향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120페이지 의제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요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거기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거요. 건물에 부착 설치할 때 이럴 때 주체 구조부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세 번째 줄 그 주체 구조부 거기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밑줄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밑줄이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근데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주체 구조부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제 그 건물에 가설되는 그 특수한 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체 구조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어떤 학원에서 2000년대 중반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학원이 미주상가여가지고 미주상가라는 상가였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6층에 학원이 있었는데 그 올라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장님이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자 건축물에 가설이 될 때 주체 구조부 건물과 주체 구조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게 되죠. 이럴 때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는 이럴 때는 취득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가설이 될 때 원래는 주체 구조부 건물주가 원래는 건물주가 이 주체 구조부라는 거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가설되는 부대 시설, 시설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체 구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 취득자가 건물주가 원래는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인데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건물주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가설한 자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전 시험에 옛날 시험에 이런 경우에 가설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가설한 자 아니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왜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냐면요. 이 사람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추징할 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가설한 자가 누군지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걸 띄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띄어서 가면 해체하는 비용이 더 늘겠네 또. 그러니까 요거 자,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어 어차피 여기 딱 효용가치를 위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구조 취득자를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한 자 X라는 거 제목 옆에다 써놓으셔야죠. 자, 가설한 자 X 써놓습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가설한 자 X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선박차량 기장비요. 요거 자 선박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엔진 교체하는 게 종류 변경이라고 그랬죠.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는 거, 이런 거. 후의 소유자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수입하는 자는 뭐 줄 안 그으셔도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줄 안 그으셔도 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기양선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그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는데, 하여튼 뭐 바꾼다 그러면 대여시설 이용자로 바꾸겠죠. 아니고 수입하는 자. 그냥 줄을 긋지 마시고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는 건데, 자, 한번 봅니다. 상속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 이런 거 포함하는데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지,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 얘기 드렸습니다. 왜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유증은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예요. 그래서 상속인 3명이 있는데 대한이, 민국이, 만세. 그래서 만약에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상가를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각자가,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입니다. 주된 상속자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재산세에서 주된 상속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 뭐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 우리가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로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으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까? 네? 자, 배우자가. 그러면 자녀들끼리만 있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데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재산세가 헷갈리라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취득세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집안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있으면 바로 4명의 상속인들이 바로 공동 상속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 상속인들을 갑을, 병, 정은 그 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요. 상속, 유증 포함해서요. 의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납부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원래 지방세 기본법 44조 공유물의 연대 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각자 제목 옆에다가 하여튼 주된 상속자 X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여기서 보세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 재건축했습니다.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1101동 1104호를 만약에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을 받으면 그 1104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조합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근데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20페이지
6번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요. 일단 밑줄을 그 보조단 맨 아래 밑줄을 긋고 갑니다. 팁 보시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 된다. 밑줄 그어놓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맨 하단에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 등이 그래서 121페이지 자, 맨 위에 밑줄입니다.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아랫줄이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밑줄이요. 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시설 대업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줄 글 필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대여시설 여신점융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업자가 건설기계 차량에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는데 이런 것들 시설 대여업자지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라는 거 한번 그냥 보고 갑니다. 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거 우리 교재에 길게 나와 있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그냥 줄 긋지 마세요.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버스 하나를 사요. 그래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해가지고 저하고 운수업체하고 나눠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취득세 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사갖고 간 버스를 지입 차량이라고 하고요. 저를 지입 차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는 누구예요? 지입 차주요. 자, 그래서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니라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권리자가 다르면 누구한테? 실질 소유자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래서 지입 차주가 납세무자입니다.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니고요. 뭐 이런 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어딜 보시냐면 이제 121페이지 9번 있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정의죠. 여기부터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1, 납세무자 2 나눠서 자 여기부터 잠깐 쉬겠습니다.